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 그런데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중년의 절반 이상이 이 소중한 관계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중년의 개념 때문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중년의 정의는 거짓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왜 당신이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지 못하는지, 왜 중년 이혼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성인 자녀들이 점점 더 부모에게서 멀어지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밝힙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족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생존 지침서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더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년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단순한 연령대가 아닌 우리가 수행하는 역할이 중년을 정의합니다. 이 영상의 길이는 28분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누우셔서 들으십시오. 오늘 이 28분만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통찰력을 얻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첫째, 나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의 비밀을 알게 되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외모 관리가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임을 깨닫고 나이에 상관없이 당당한 매력을 발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중년 부부의 이혼 원인 탑3. 외도, 경제적 문제, 정신건강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넷째, 단 한마디로 가족 관계를 180도 바꿀 수 있는 마법의 말을 배우게 됩니다. 다섯째,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비결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방금 5가지의 통찰력을 말씀드렸으나 또 다들 바쁘시고 인내가 부족하시어 끝까지 안 보시기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인 중년의 품격을 완성하는 11가지 비밀입니다. 첫째, 중년은 나이가 아닌 역할로 정의됩니다. 둘째, 외적 품격은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셋째, 언어적 품격, 특히 감탄의 힘을 활용하세요. 넷째, 부부 관계에서 의도적인 친절함을 실천하세요. 다섯째,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존중과 경계를 유지하세요. 여섯째, 가족 소통에서 3대1 법칙을 활용하세요. 일곱째, 작은 기념일의 힘을 발견하세요. 여덟째,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홉째, 정신건강 관리를 우선시하세요. 열째, 자기 케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11째, 기여를 통해 존재 가치를 재발견하세요. 이 모든 비밀은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중년의 품격은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중년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배우자에게 감탄 한마디, 자녀에게 존중의 표현, 또는 부모님께 감사의 말 한마디. 이런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중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년의 품격이 왜 단순한 나이가 아닌 역할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돈복이 터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중년의 품격에 관한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40대, 50대, 60대이든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30대라도 이 지식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년의 품격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몇 가지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인생의 후반부를 완전히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합니다. 중년의 재정의로 숫자가 아닌 역할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년은 보통 40대부터 50대, 때로는 60대까지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이런 숫자적 정의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30대인데 이미 중년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0대인데도 젊은이처럼 활기찬 삶을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년을 결정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한 42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는 중간 관리자, 집에서는 아버지, 부모님께는 아들, 아내에게는 배우자. 이 모든 역할 사이에서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요. 바로 이것이 현대 중년의 핵심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역할, 그리고 그 역할들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이죠.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다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품격 있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존중받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가장 충격적인 연구 결과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79년간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의 핵심은 상대방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중년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각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말입니다. 만약 모든 역할에 완벽하게 대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대신 각 역할에서 품격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중년의 첫 번째 비밀은 외적 품격입니다. 중년의 외적 품격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바로 여러분의 옷장에서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옷장을 열어보세요. 10년 이상 된 옷이 몇 벌이나 있습니까? 그 옷들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어울립니까? 아니면 단지 아직 입을 만해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50대 여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0년 된 옷을 버리고 나이에 맞는 새 옷을 샀더니 딸이 처음으로 엄마가 멋있다고 말해줬어요. 이것이 바로 외적 품격의 힘입니다. 중년의 옷차림은 단순한 패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언어이자 자기 돌봄의 표현입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무조건 수수하게 입어야 한다는 것은 옛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품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실제로 옷차림이 달라지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의복을 갖춘 중년은 그렇지 않은 중년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28%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외적 품격은 옷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세, 걸음걸이, 미소, 그리고 특히 말투가 중요합니다. 중년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투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랫사람들이나 자녀들에게 꼰대로 보이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년의 역할과 외적 품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년의 품격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말과 행동의 품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년의 두 번째 비밀은 언어적 품격입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특히 중년이 된 후에는 말 한마디가 가족 관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천 명의 중년들 중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탄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우와, 정말 대단하네. 너 그거 어떻게 생각했어? 진짜 똑똑하다. 당신이 그렇게 해결하다니 놀랍네요. 이런 감탄의 말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반면 가장 불행한 중년 부부들은
서로에게 감탄하는 대신 비판과 지적을 자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어? 그건 아니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대화는 줄어들고 마음의 벽은 높아집니다. 결국 서로 대화조차 하지 않는 무언의 부부가 되거나 극단적인 경우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부 대화에서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보다 5배 이상 많으면 이혼할 확률이 87%나 된다고 합니다. 반면 긍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말보다 5배 이상 많은 부부는 이혼율이 3% 미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고 배우자나 자녀와의 최근 대화를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말과 감탄이 있었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었나요? 중년의 언어적 품격은 단순히 예의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괜찮아, 그럴 수 있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두 마디가 가족 갈등의 80%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중년의 세 번째 비밀은 부부 관계의 품격입니다. 대한민국 중년 부부의 이혼 원인 탑3는 무엇일까요? 바로 외도, 경제적 문제,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입니다. 외도는 단순히 한순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소통의 부재와 감정적 단절의 결과입니다. 한 5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내가 나를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직장 동료는 날 인정해줬죠. 경제적 문제 역시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와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수입의 차이보다 돈을 관리하는 방식의 차이가 부부 갈등의 더 큰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어떨까요? 우울증, 공황장애 등은 중년에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배우자의 지지가 있는 경우 회복 속도가 3배 빠르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중년 부부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도적인 친절함입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아침에 커피 한 잔 준비해주기, 퇴근 후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기, 주말에 함께 산책하기 같은 작은 행동들이 부부 관계를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서는 중년 부부들에게 2주 동안 매일 상대방에게 한 가지 친절한 행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부부 만족도가 68%나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이혼을 예방하고 행복한 중년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중년의 네 번째 비밀은 성인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아이는 이제 성인인데 왜 아직도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왜 자꾸 부모인 나를 피할까? 많은 중년 부모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한국 성인의 43%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된 원인은 부모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였습니다. 중년 부모님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와 자녀 관계는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50대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8살 된 아들이 여자친구와 여행 간다고 했어요. 제가 반대했더니 엄마, 나 이제 어른이야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아들을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인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원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존중과 경계입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되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니 내가 결정해. 하지만 내 의견을 말해도 될까? 라는 접근법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성인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언제 결혼할 거니? 왜 아직도 취업을 못했니?
다른 집 자녀는 같은 비교와 압박의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파괴합니다. 대신 너희 생각이 궁금해.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지지할게.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와 같은 말을 사용해 보세요. 이런 말들은 자녀에게 안정감과 지지를 제공합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성인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할수록 자녀는 더 자주 부모를 찾고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중년의 5번째 비밀은 가족의 역할 변화 수용하기입니다. 현대 가족의 모습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결혼과 출산율은 감소하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중년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장으로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가족 구성원 각자의 개성과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50대 남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녀들이 독립하고 아내도 일을 시작하면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죠. 그러다 깨달았어요. 이제는 가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것이 내 새로운 역할이라는 것을요. 중년의 품격은 이렇게 변화하는 역할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중년의 6번째 비밀은 가족 소통의 핵심 원칙입니다. 가족 관계 개선의 핵심은 소통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중년들이 대화와 소통을 혼동합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지만 소통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가족 소통법을 공개합니다. 바로 3대1 법칙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비판하기 전에 최소 3번의 긍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설거지를 안 했다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오늘 일 많았지. 저녁 맛있게 먹었어. 고마워. 어제 아이 숙제 봐줘서 도움이 됐어. 같은 긍정적인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설거지 좀 도와줄래? 라는 요청이 훨씬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한 부부는 15년 된 갈등을 단 2주 만에 해결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가족 소통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간 선택입니다. 모두가 피곤한 늦은 밤, 출근 직전 바쁜 아침, 또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중요한 대화를 시작하지 마세요. 대신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까? 라고 먼저 물어보고 상대방이 준비되었을 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가족 갈등의 절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7번째 비밀은 작은 기념일의 힘입니다. 중년이 되면 일상에 치여 특별한 날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를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작은 기념일을 챙기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생일, 결혼 기념일은 물론이고 첫 만남 기념일, 프로포즈 기념일, 심지어 처음으로 싸웠던 날까지도 기념해 보세요. 이런 작은 기념일들이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상에서 의미 있는 기념일을 자주 만들고 챙기는 부부일수록 관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러한 기념일이 큰 선물이나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메모, 문자 메시지, 또는 간단한 저녁 식사와 같은 소소한 방법으로 챙겨도 효과가 컸다는 점입니다. 54세 김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25년 결혼 생활 동안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우리날로 정해 아내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쁘거나 피곤해도 이 약속은 지켰습니다. 그 결과 부부 사이에 특별한 신뢰와 안정감이 형성되었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가족 캘린더를 열고 작은 기념일들을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그날을 특별하게 만들 간단한 계획을 세워 보세요. 이런 작은 노력이 중년의 가족 관계를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중년의 8번째 비밀은 감사의 표현 습관화하기입니다. 중년이 되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배우자가 해주는 집안일, 자녀의 작은 성취, 부모님의 도움 등을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함이 가족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3번 이상 감사를 표현하는 중년들이 그렇지 않은 중년들보다 가족 관계 만족도가 41% 높았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감사 표현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체적인 감사입니다. 고마워라는 단순한 말보다는 오늘 피곤할 텐데도 아이들 학교 데려다줘서 고마워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밤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그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내용을 직접 전달해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중년의 가족 관계를 따뜻하게 변화시킵니다. 중년의 9번째 비밀은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중년의 품격은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정신건강에서도 시작됩니다. 40대에서 60대 사이의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가 급증하는데 이는 중년이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부담, 자녀 교육과 독립, 부모님 부양, 본인의 노후 준비 등 중년기에는 여러 책임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이런 압박감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가족 관계까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와서 가족에게 짜증을 냈어요. 그러다 아내가 당신이 우울증인 것 같다고 했죠.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지만 결국 상담을 받아보니 정말 우울증이었어요. 치료 후에는 가족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중년의 정신 건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마음의 환기입니다. 하루 15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 산책, 취미 활동 등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놀라운 연구 결과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취미 활동이 있는 중년 부부의 경우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이혼율이 28% 낮았다는 점입니다. 함께 즐기는 활동은 정신건강도 돕고 관계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중년의 10번째 비밀은 자기 케어의 예술입니다. 중년이 되면 모두를 위해 살다가 자신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됩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기억하세요. 산소 마스크는 먼저 자신에게 착용한 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중년의 자기 케어의 원칙입니다. 자기 케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더 잘 돌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은 중년의 품격을 유지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 케어를 꾸준히 하는 중년일수록 가족 내 갈등이 적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자신만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질 때 가족 관계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52세 여성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25년 동안 가족만 위해 살았어요. 그러다 번아웃이 왔죠. 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지만 일주일에 2번 요가 수업에 가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 후 가족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죠. 중년의 11번째 비밀은 존재 가치의 재발견입니다. 중년이 되면 종종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었나?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실존적 질문은 중년기 정체성 위기의 핵심입니다. 중년의 품격은 이런 질문에 정직하게 마주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는 데서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직위, 재산, 성취에만 있지 않습니다. 중년의 진정한 가치는 연결과 지혜에 있습니다. 여러 세대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 삶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나누는 멘토 역할. 이것이 중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기여입니다. 55세 남성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년 퇴직 후 우울했어요.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청년 창업자들을 멘토링하기 시작했죠. 내 경험과 실패담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매주 멘토링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새로운 존재 이유를 찾은 거죠. 중년의 의미를 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기여입니다. 가족을 넘어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 또는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여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런 기여가 중년에게 깊은 만족감과 의미를 제공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나 멘토링과 같은 기여 활동을 하는 중년들이 그렇지 않은 중년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63% 낮았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중년의 마지막 비밀은 다음 세대와의 연결입니다. 중년의 궁극적인 과제는 다음 세대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녀, 젊은 동료, 심지어 우연히 만난 젊은이들과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형성해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비판 대신 너희 세대의 생각이 궁금해라는 열린 태도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세대 간 대화는 중년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귀중한 지혜를 전달하는 기회가 됩니다. 다음 세대와 연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청입니다. 가르치려 하기보다 먼저 들어주세요. 그들의 고민, 꿈, 두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중년의 품격을 완성하는 11가지 비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비밀은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중년의 품격은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중년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배우자에게 감탄 한마디, 자녀에게 존중의 표현, 또는 부모님께 감사의 말 한마디. 이런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중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눈을 뜨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중년이 품격으로 빛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